기업이 자금을 확보하는 두 가지 방법. 기업의 재무활동. 여러분은 용돈을 받으면 어디에 제일 먼저 쓰고 싶나요? 친구들과 놀러 다니며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값진 것을 사기 위해 더 많이 저축하는 경우도 있고, 벌써 재테크 등에 관심을 보이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돈이 어디서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들어온 돈, 수입이 얼마이고 나가는 돈, 지출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효율적으로 금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받으면 사용된 내역에 따라 용돈 기입장을 쓰도록 권하곤 합니다. 어른들이 가계부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기업 역시 똑같습니다. 자본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기입하면 자본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주체입니다. 재무, 인적 자원 관리, 생산, 마케팅, 회계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 중에서 금융시장 및 증권시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활동을 재무활동이라고 합니다. 재무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돈 기입장을 쓸 때 들어오는 돈인 수입과 나가는 돈인 지출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같은 원리로 수입과 지출을 작성하지만 용돈 기입장보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회사는 자금을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것인지 타인 자본으로 조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자기 자본은 주식 발행을 통해서, 타인 자본은 채권 발행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출에는 무엇이 해당될까요? 조달된 자본을 토지, 건물, 기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당장 구입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구입하기 위해서 현금 등의 형태로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업 활동을 위해 빌렸던 돈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의 배당금 지급 및 회사의 이윤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결국 기업의 경영활동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수치화하여 인식, 기록, 분류, 정리하면 재무제표라는 회계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이 회계보고서는 기업 가치를 외부에 공표하고 알리는 데에 사용됩니다.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의 재무활동과 생산, 판매 활동 등이 여기에 기록됩니다. 결국 그 회사의 재산 상태와 경영 성과라는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면 시험을 치르죠. 그리고 성적표의 수치로 그동안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죠. 회사에 있어서 재무제표는 학생들의 성적표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회사의 경영활동이 수치화되어 기록되면 이를 보고 투자자들이 더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잘 작성된 재무제표는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재무제표에는 회사의 재무 상황을 나타내는 여러 양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내용이 너무 어려우니 여기서는 재무 상태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일정한 시점이 오면 재무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대략 한 해가 끝나는 연도 말, 한 해를 6개월 단위로 나눈 반기 말, 한 해를 3개월 단위로 나눈 분기 말에 작성합니다. 그간의 회사 운영 실적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기업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얼마씩 있는지 상태를 적어주는 것이죠. 이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한 것을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재산이 얼마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므로 중요한 자료입니다. 기업의 자산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자본은 자기 자본을 말합니다. 자기 자본은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를 하기 위해 자기 자금, 즉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들의 자금을 끌어온 것을 말합니다. 타인 자본은 남에게 빌린 것을 말합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도 타인 자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타인 자본은
갚아야 할 돈이니 부채라 부릅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일정한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서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조달된 자금인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조달된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기록합니다. 오른쪽을 대변, 왼쪽을 차변이라고 합니다. 타이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그림으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은 도표가 나옵니다. 맨 아래에 자산총계와 부채와 자본총계에서 볼 수 있듯 부채와 자본의 합계는 자산총계와 일치하게 됩니다. 발행시장의 구성. 주식회사는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증권시장을 통해 거대 산업자본을 조달합니다. 간접 금융시장인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투자를 받기도 합니다. 또는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주식이나 채권의 발행은 발행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발행시장에는 발행회사, 인수기관, 그리고 투자자들이 참여합니다. 여기서 발행회사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를 지칭합니다. 주식과 채권의 공급자인 셈입니다. 또한 자금 수요의 주체자이기도 합니다. 인수기관은 발행 대행기관입니다. 자금의 수요자인 발행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받도록 도와줍니다. 주로 증권회사가 이러한 역할을 도맡아서 합니다. 투자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을 삽니다. 자금을 공급하고 회사로부터 주식이나 채권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소액의 자본을 가진 개인 투자자도 있고 자산운용사, 연기금과 같이 거액의 자본을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도 있을 만큼 투자자는 다양합니다.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직접 금융을 통해 채권을 발행하면 정해진 기간마다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그뿐인가요? 만기가 되면 원금도 갚아야 하니 금전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직접 금융 중에서도 주식을 발행한다면 이자와 원금 지급 의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돈줄이 생명이라는 기업에서 돈을 쉽게 빌리고 그 금액만큼 갚지 않아도 된다니 사업 확장이나 회사 설립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편리할 것입니다. 주식은 이러한 이유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발행의 장점을 정리하면 주식회사가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할 경우 이자 비용 등과 같이 정기적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은 만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소멸할 때까지 영구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발행은 자기 자본을 증가시킵니다. 즉, 타인 자본,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시장이 좋은 경우 거액의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을 발행했을 때의 단점도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과 회사의 이익에 대해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이익 배당 청구권을 가집니다.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회사를 경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생긴 이익에 대해서도 주주와 나누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 회사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권 발행의 장점을 살펴볼까요? 채권의 이자는 회계상 비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주식 발행으로 주주들의 간섭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습니다. 즉, 장기적인 사업도 마음껏 경영할 수 있습니다. 채권 발행의 단점도 있습니다. 채권은 일종의 차용 증서라고 볼 수 있는데
채권을 구입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나중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권을 많이 발행해서 부채가 너무 증가하면 회사의 재무 상황이 안 좋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지 않기 때문에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도 어려워집니다. 증권시장은 투자자에게는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를, 기업에게는 보다 편한 자금 조달 방식을 지원하며 투자자와 기업 사이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